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가끔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정규 컴백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이 절묘한 타이밍. 그동안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유박 세력들과 재래식 언론들이 합작해서 말도 안 되는 분열 프레임을 짜고 민주당을 흔들어도 정면에서 그 궤변을 끊어줄 강력한 스피커가 부족했죠. 저 역시 이 역겨운 유박들의 거짓 프레임을 부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하면 슬프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구조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시민이 정규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프레임이 쌓이기 전에 깨지기 시작한다. 즉, 흩어져 있던 흐름이 하나로 다시 모인다는 겁니다. 매주 설명되고 매주 반박되고 매주 구조가 드러날 것.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비판부터 하며 판을 흔들어 보려고 발악하던 세력들. 이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인 정치 지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야당인 내란당은 지지율에서 민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엄 후폭풍, 위기관리 실패,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안정적인 대안 구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책 경쟁이나 비전 경쟁으로 반전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결국 집권 여당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 즉 내부를 흔드는 전략이 유일한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뉴이재명과 친명, 반명의 대립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이걸 단순한 정치적 분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현실을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특정한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존재하는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정치에서의 프레임은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분열이 없는 곳에 분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해석의 차이를 갈등으로 확장시키고 그 갈등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사람들은 실제로 분열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론이 그 프레임을 받아 확대 재생산하면 그 순간부터는 프레임이 현실처럼 작동하기 시작하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실 본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정권에서는 지지층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정책 방향, 속도,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현재 유박 세력과 재래식 언론은 이 자연스러운 내부 토론을 일관되게 분열이라는 단어로 재코딩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토론으로 두지 않고 갈등으로 번역하고 갈등을 다시 위기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죠. 같은 현상을 두고 토론이라고 부르면 건강한 조직으로 보이고 분열이라고 부르면 불안정한 조직처럼 보이듯이 이 지점에서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둘러싼 논쟁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정치 집단 내부를 가치 중심과 이익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동서양 정치사에서 반복되어 온 가장 오래된 분석 틀 중 하나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미 북송시대의 구양수가 붕당론을 통해 군자는 도로 모이고 소인은 이익으로 모인다고 정리했고 이 개념은 조선 붕당 정치의 핵심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양에서만 그럴까요? 이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단과 원칙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단을 구분했고 에드먼드 버크는 정당을 공익을 위한 원칙의 결합체로 정의하며 사익 중심의 파당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막스 베버 역시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라는 개념으로 이 구도를 더욱 정교하게 설명했죠. 즉, 저는 유시민 작가의 ABC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랜 정치사상 전통 위에서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분석 도구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유박들과 재래식 언론들은 대체 왜 유시민 작가의 ABC 이론을 두고 갈라치기라며 호도를 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ABC 이론을 갈라치기라고 규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석 자체가 봉쇄됩니다. 현재 상황, 구조를 설명하는 언어를 차단해버리면 사람들은 현상을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고 결국 프레임에 더 쉽게 노출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ABC론에 갈라치기라는 딱지를 붙이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가장 정교한 갈라치기이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구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뉴 이재명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현상 설명처럼 보였습니다. 지지층의 확장이나 변화된 흐름을 설명하는 용어처럼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이 개념이 점점 정치적 언어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방식의 토론회가 열리고 구도가 만들어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조직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의 언어가 세력화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존 지지층을 구세력으로 규정하는 작업입니다.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 위해 기존 세력을 밀어내는 방식. 뉴이재명 현상을 두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상한 상황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을 강하게 만드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 방향입니까? 정답은 뻔합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분열이라는 이름으로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실제 분열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기득권 의원들이 이 분열 세력과 결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일정한 단계로 작동합니다. 먼저 지지층 확대를 새 세력 등장으로 포장하고 그 다음 기존 지지층을 구세력으로 규정해 대립 구도를 만들고 그 구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갈라치기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마지막으로 언론이 이 갈등을 확대 보도하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김어준은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라치기 프레임에 공격받고 있는 쪽이고 유시민은 갈라치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조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갈라치기의 원인으로 바꾸는 순간 실제로 갈라치기를 기획하는 구조는 보이지 않게 되는 구조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건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구조적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같이 한번 바라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지방선거 전망 역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흐름입니다. 이 정도면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똑같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층이 심각하게 분열됐다. 내부가 갈라졌다. 이게 과연 현실입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를 반대편에서 공격하는 흐름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비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생각해서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먼저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과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맥락을 볼 이유도 없고 전체를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결론에 맞는 장면 하나, 문장 하나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방식이 반복됩니다. 잘라내고, 붙이고, 확대하고 그걸 다시 공격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가 안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라 결론을 유지하기 위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더 큰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맥락을 지우고 부분만 보게 만들면 결국 구조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누가 맞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의 싸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레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걸 뒤늦게 해석하고 반박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 순서가 바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정규적으로 등장해서 일주일 단위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프레임이 쌓이기 전에 구조가 먼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프레임이라는 건 초기에 자리 잡아야 힘을 갖습니다. 초반에 흔들어야 먹히는 건데 그걸 매주 끊어버리면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만들어지자마자 해체되고 퍼지기 전에 설명되고 왜곡되기 전에 맥락이 복원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히 게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흩어져 있던 정보와 해석이 따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게 하나로 모이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의 복귀는 단순한 콘텐츠 복귀가 아니라 흐름을 통합하는 하나의 큰 기둥이 다시 세워지는 것. 김어준, 최욱이 만들어온 축 위에 그걸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축이 하나 더 올라가는 겁니다. 겸손이나 매불쇼가 프레임을 버티는 축이었다면 유시민은 그걸 완전히 해체하는 축입니다. 설명의 깊이와 구조의 정리,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끊어내는 힘까지 합쳐지면 지금까지 유지되던 허위 프레임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프레임이 쌓이느냐 아니면 그 전에 계속 깨지느냐.
저는 이미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조금이나마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